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023년 2월 3주차 형소법 옳은 지문으로 복습하기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 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번 지문입니다. 공소 제기된 작물 취득의 전과 실제로 인정되는 작물 보관의 범죄 사실 사이에는 법적 평가의 차이가 있을 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따로 공소 사실의 변경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작물 보관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번 지문입니다. 검사가 공소장 변경 후 가신 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 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고가로 공소장 변경 후 가신 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번 지문입니다.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 변경 후 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 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 변경 후 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번 지문입니다.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번 지문입니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 변경 후 가신 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법한 공소 제기로 볼 수 없다. 7번 지문입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공소장 기재는 적법하다. 8번 지문입니다.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9번 지문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 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0번 지문입니다. 제2상습 사기범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다시 행해진 제2상습 사기범죄에 대하여 기소되었다. 종전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2상습 사기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11번 지문입니다. 공판준비 절차의 활용 여부는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12번 지문입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하는 것이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3번 지문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14번 지문입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15번 지문입니다.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16번 지문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인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17번 지문입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사건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8번 지문입니다.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9번 지문입니다. 간이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다. 20번 지문입니다.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해가 있지 않는 한 전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1번 지문입니다. 선선호 능력자가 한 선서는 효력이 없으나 증언 능력이 있는 한 증언 자체의 효력은 변함이 없다. 22번 지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려고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23번 지문입니다.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유도신문에 의한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 24번 지문입니다.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 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 절차로서 적법하다. 25번 지문입니다.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